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말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오래된 허기 같은 걸 품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조용하게 무너지는 게 뭔지 아세요? 큰 싸움도 큰 사건도 아닙니다. 어느 날부터 손이 안 닿는 것, 그리고 그게 어느새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다시 손을 뻗는 방법을 잊어버리는 것. 오늘은 그 지점을 정면으로 다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50대 이후의 섹스리스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라는 말로 정리될 때가 드뭅니다. 몸의 변화도 있지만 그보다 더 자주 마음의 안정감이 사라지고 생활의 균형이 깨지면서 관계가 끊깁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왜 우리만 이럴까라는 자책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긋났고 어디서부터 다시 맞출 수 있을까를 차분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부부 관계가 끊긴 뒤에 두 사람 사이가 더 평화로워졌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싸움이 줄고 다툴 일도 줄고 서로 간섭도 덜하고 생활은 오히려 편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같이 살고 있는데 왜 혼자 사는 것처럼 외로울까? 이게 섹스리스가 남기는 진짜 흔적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부부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정서적 연결이 느슨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배우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으로만 인식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작은 말투 하나에도 상처가 더 깊게 박히고 사소한 오해도 풀리지 않은 채 쌓여서 결국 같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타인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섹스리스는 횟수의 문제라고요. 물론 횟수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건 감정의 온도입니다. 한쪽은 괜찮다고 느끼는데 다른 한쪽은 계속 목이 마르다면 그때부터는 단순한 생활 패턴이 아니라 관계의 언어가 끊어진 상태가 됩니다. 부부 관계는 신체적 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호이기도 합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선택한다. 당신이 내게 소중하다. 나는 당신과 가까이 있고 싶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부부마다 다르지만 많은 부부에게 그 메시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통로가 바로 친밀한 스킨십이고 부부 관계입니다. 그 통로가 막히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연결을 유지해야 하는데 바쁜 생활 속에서 대부분은 대화도 줄고 배려도 줄어들고 결국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각자 생존만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끊길까요? 첫 번째로 흔한 길은 마음의 안정감이 깨지는 사건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경험, 반복되는 무시, 심한 말,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혹은 겉으로는 사소해 보여도 오래 쌓인 실망들이 어느 순간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마음이 닫히면 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건 의지 부족이 아니라 방어 반응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부부인데 한 번쯤은 참고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참고 하는 친밀감은 친밀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의무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굴욕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죄책감이 됩니다. 부부관계는 억지로 만들면 만들어질수록 다음번 시도에 더 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필요한 건 요구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상대가 다시 안전하다고 느끼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안정감이 몸에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시간을 들이는 겁니다. 두 번째 길은 출산과 육아 혹은 중년의 생활 피로입니다. 이건 정말 무섭게 찾아옵니다. 하루가 끝나면 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잠이 깨지고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날이 시작되고 아이의 요구나 부모 부양 같은 책임이 겹치면 나라는 사람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은 출산 이후 신체 변화, 호르몬 변화, 건조감과 통증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남성 역시 스트레스와 과로, 체력 저하로 성욕이나 기능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잠깐만 쉬자. 그런데 그 잠깐이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 너무 어색해져요.
어떤 남편은 다가가고 싶어도 또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어떤 아내는 내가 거절하면 미안해서 아예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피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배려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서로를 더 멀리 보내는 방식이 굳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길은 생활 속 불균형입니다. 집안일, 감정 노동,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시댁과 처가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쌓이면 몸이 자연스럽게 다칩니다. 왜냐하면 가까워진다는 건 취약해진다는 뜻인데, 가까워질수록 내가 더 손해본다고 느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가 당신을 위해 하루 종일 버티는데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감정이 쌓이면 그때부터 스킨십은 달콤함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 쪽에서도 나는 늘 거절당하고 무시당한다는 감정이 쌓이면 사랑의 표현이 아닌 평가와 원망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결국 관계는 원하는 사람과 피하는 사람이라는 구조로 굳어지고 그 구조가 굳어질수록 둘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중년 이후에도 친밀감이 가능하냐? 가능하다면 왜 회복해야 하냐?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분명히 답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젊을 때의 방식과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중년 이후의 친밀감에서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오늘은 몸이 어떤지, 어디까지가 괜찮은지, 무엇이 부담인지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회복하냐는 질문은 꼭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얻는 게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밀감은 신체적인 자극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을 만들어줍니다. 서로에게 내 편이라는 감각이 살아나면 같은 집에서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덜 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부부가 부부 관계를 회복해야만 건강한 건 아닙니다. 어떤 부부는 신체적 이유로, 어떤 부부는 트라우마나 상처로, 어떤 부부는 욕구의 결이 애초에 달라서 다른 방식의 친밀감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두 사람이 합의한 우리만의 언어가 있느냐입니다. 스킨십이 어렵다면 대화가 더 필요할 수 있고, 대화가 서툴다면 함께하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한쪽이 참고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둘 다 존중받는 구조입니다.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섹스리스를 깨고 싶다고 마음먹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외로 침실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평소에는 대화도 거의 없고 서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침실에서만 가까워지길 기대합니다. 그건 너무 갑작스럽고 상대에게는 요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일상의 대화 온도를 올리는 겁니다. 거창한 대화가 아니라 하루 중 10분이라도 마주 보고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보는 거예요. 오늘 힘들었지. 오늘은 뭐가 제일 신경 쓰였어. 요즘 내가 많이 지쳐 보이더라. 이런 문장들이 쌓여야 상대의 몸도 다시 풀리기 시작합니다. 친밀감은 몸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은 말로 열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부담 없는 스킨십부터 회복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스킨십을 하려면 곧바로 부부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을 잡는 것조차 상대에게 부담이 될까봐 피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스킨십에는 층이 있습니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 잠깐 손을 잡는 것, 등을 기대는 것, 산책할 때 팔짱을 끼는 것, 이런 것들이 먼저입니다. 중요한 건 상대가 이 스킨십이 오늘 당장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스킨십이 요구의 시작으로 느껴지면 상대는 더 빨리 도망가게 됩니다. 반대로 스킨십이 그냥 당신이 좋다라는 신호로만 느껴지면 마음이 조금씩 따라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대화의 방식입니다.
섹스리스 문제를 꺼낼 때 대부분은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다가 망합니다. 우리 부부니까 해야지. 다른 집은 다 한다. 당신이 너무하다. 이런 문장은 상대의 방어만 키웁니다. 대신 나는 요즘 우리가 멀어진 것 같아서 외로웠어. 당신이 나를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닌지 두려웠어. 우리가 다시 가까워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부담이 덜할까? 이렇게 내 감정과 우리의 목표를 말해야 합니다. 상대를 탓하는 대신 두 사람이 함께 해결할 문제로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이 싫다고 하면 멈출게. 나는 당신이 편안한 방식이 필요해. 이 문장은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는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는 그제야 강요가 아니라 협의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거절이 생깁니다. 그때 대처가 중요합니다. 거절당한 쪽은 상처가 나고 거절한 쪽은 죄책감이 생깁니다. 이 감정이 반복되면 둘 다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절이 필요할 때는 싫어로 끝내기보다 이유와 대안을 같이 말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몸이 너무 지쳐서 즐겁게 못할 것 같아. 대신 이번 주말에 우리 둘만 시간을 잡아볼까? 또는 오늘은 내가 불편감이 있어서 걱정돼. 병원이나 상담으로 원인을 확인하고 나서 부담 없게 다시 시도해 보고 싶어. 이런 말은 상대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방식이 됩니다. 반대로 거절당한 쪽도 알겠어로 끝내지 말고 고마워. 내가 편안한 게 먼저야. 대신 나는 우리가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처럼 감정을 정리해주는 한 문장을 남기면 좋습니다. 그 한 문장이 다음 시도의 가능성을 살립니다. 이제 건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성욕과 성기능이 마음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수면이 무너지고 혈관 건강이 떨어지고 운동량이 줄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발기 기능 변화가 혈관 건강과 연관될 수 있고 여성의 경우 폐경 전후로 건조감과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나쁜 선택은 그냥 참고 하자 혹은 이제 끝이구나라고 단정하는 겁니다. 불편감이 있으면 해결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활제 같은 간단한 도움만으로도 통증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면 관계가 다시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통증, 출혈, 지속적인 불편감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먼저입니다. 부부관계는 즐거움이 기본이어야 하고 아픔과 공포가 기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위생과 준비에 대해서도 말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무례하게 들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하겠습니다. 청결을 가볍게 여기면 실제로 불편이 생길 수 있고 그 불편이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기억으로 남아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손 위생, 필요한 경우에 세정, 상대의 컨디션 체크, 무리하지 않는 진행. 이런 기본이 지켜지면 몸이 더 편안해지고 편안함은 다음번 친밀감의 문을 열어줍니다. 또한 관계 중이나 직후에 상대의 몸을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예전 같지 않다, 왜 이래 같은 말은 한 번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성적인 상처는 다른 상처보다 오래 남고 입 밖으로 꺼내기도 어려워서 더 깊게 쌓이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에 자주 나오는 또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성으로 안 보인다. 이 말은 상대가 못나서가 아니라 익숙함이 만든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익숙함은 안정감을 주지만 때로는 긴장을 없애고 긴장이 없으면 설렘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큰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변주입니다. 집에서도 최소한의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둘만의 시간을 만드는 것, 늘 같은 동선에서 벗어나 산책 코스를 바꾸는 것, 저녁 식사 후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관계의 공기를 바꿉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다시 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엄마, 아빠, 생활 동료가 아니라 나와 함께 늙어가는 한 사람으로요. 이쯤에서 그래도 우리는 너무 오래 멀어졌는데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래 멀어졌을수록 더 천천히 가야 합니다. 갑자기 침실을 목표로 삼지 마세요. 목표는 부부 관계가 아니라 친밀감의 회복이어야 합니다. 어떤 부부에게는 그 친밀감이 포옹이고 어떤 부부에게는 손잡기이며 어떤 부부에게는 함께 잠드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친밀감이 충분히 쌓이면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꼭 부부 관계여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서로가 외롭지 않은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느냐입니다. 그래도 나는 부부 관계를 원한다는 마음이 분명한 분들도 계시겠죠. 그 마음 자체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관계를 살릴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습니다. 살리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것. 당신이 피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캐 묻는 게 아니라 요즘 당신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내가 무엇을 바꾸면 당신이 더 편안할까라고 묻는 것. 그리고 상대의 대답을 듣고 그 대답을 지키는 것. 예를 들어 상대가 스킨십이 하면 결국 욕으로 이어질까봐 부담이다라고 말하면 당분간 스킨십을 하더라도 결론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지켜야 합니다. 한번 약속을 어기면 상대는 다시 방어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내 몸이 불편해서 두렵다라고 말하면 불편을 해결하는 데 함께 힘을 써야 합니다. 병원 동행, 정보 찾아보기, 무리하지 않는 속도 조절, 이런 것들이 상대에게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감각을 줍니다. 이제 실제로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짧은 대화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저녁 분위기가 좋지 않은 날을 고르지 말고 비교적 평온한 날에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예전보다 많이 멀어진 느낌이 들어. 나는 당신이 싫어진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외로움이 쌓였어. 당장 뭘 하자고 말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 사이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고 싶어. 너는 어떻게 느껴? 여기서 상대가 방어적으로 나오면 이렇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몰아붙이거나 부담 주고 싶지는 않아. 내가 편안한 속도가 필요해. 그냥 우리 이야기부터 조금 더 하자. 이 대화의 목적은 상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문을 다시 여는 겁니다. 또 하나, 많은 부부에게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즉흥적인 시도는 로맨틱해 보이지만 섹스리스가 오래된 부부에게는 오히려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다가오면 상대는 방어하고 방어하면 시도한 쪽은 상처받고 그 상처가 다음 시도를 막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약속을 정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밤에는 둘이 영화 보고 스킨십만 하자. 오늘은 포옹하고 같이 누워서 얘기만 하자. 이렇게 결과를 미리 제안해 두는 겁니다. 제안이 있으면 안정감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기면 마음이 풀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풀리면 때로는 제안을 넘어서는 친밀감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를 탓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매력이 없어서, 내가 늙어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데 섹스리스는 대부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 문제입니다. 생활이 무너지고 피로가 쌓이고 대화가 끊기고 안정감이 줄어든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회복도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먼저 방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비난을 내려놓고 요구를 잠시 접고 연결을 먼저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 상대를 몰아붙이는 대신 상대가 다시 편안해질 수 있는 바닥을 깔아주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50대 이후의 섹스리스는 끝이 아니라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의 변화가 신호일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가 신호일 수도 있고 생활의 불균형이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침실로 바로 뛰어들지 말고 대화의 온도를 올리고 부담 없는 스킨십을 회복하고 서로의 불편과 두려움을 존중하면서 천천히 맞추는 것.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망설이지 않는 것.
부부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가능하다면 두 사람이 서로에게 닿을 수 있게 해주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가 다시 돌아오면 같은 집의 공기가 바뀝니다. 말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음이 바뀝니다. 오늘 밤 당장 거창한 걸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한 문장만은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따뜻해지고 싶어. 그 문장이 너무 늦었다고 느껴질 때조차 그 문장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